오늘은 제가 뭐 간단하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힘들다고도 하고 앞으로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자영업을 할지를 조금 사주를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단식적 개념이 크다 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행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행으로 보는 자영업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신다면은, 첫 번째는 수화를 중심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목과 금을 놓고, 세 번째를 토로 봐요. 자, 왜 이런 순서가 나왔느냐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이제 편의상 제가 자영업을 요식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영업이 있죠. 물건을 파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노래방 같은 걸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PC방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애들 뭐 놀이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뭐 그런 카페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자영업이 있겠지만은 편의상, 제가 강의하기 편의상 요식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식업을 할 때 화가 발달했다 이러면 이거는 회전율이 중요한 거예요. 회전율이 중요하니까 뭐예요? 박리담에 해야 한다. 적은 가격으로 많이 팔아야 한다. 일정 부분 대중성 코드를 갖추어야 한다가 핵심이에요. 물론 이제 이 대중성 코드라는 것도 병화냐 정화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일단 화가 들어왔다는 건요, 많은 수의 사람을 한 번에 관찰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많은 테이블과 사람이 한눈에 들어온다가 핵심이에요. 물론 화가 지나치면 안 된다가 핵심, 여기서 또 이제 갖춰져야 될 텐데, 지나치지 않는 조건으로 금이나 토가 있으면 좋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금이 발달하면 아무리 사람이 미어 터져도 모든 주문과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순서대로 모두 처리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가 발달하면은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형태, 회전율이 높아서 뭐 20분 만에 먹고 나가고 뭐 10분 만에 먹고 나가서 빨리 다음 테이블 치우고 다음 사람 들어오고, 이런 형태,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낮은 가격으로 접근성을 올려놓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알바생 처음 쓰면은 손님들 막 미어 터지면은 막 멘붕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윗사람한테 욕먹고, 그렇게 가만히 서 계시면 안 되죠 막 이러고 사장님한테 혼나고. 근데 이거를 다 처리하는 능력은 금이라고요. 그래서 화와 금이 골고루 발달하면요, 일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일머리는 금에 달려있다. 따라서 화가 강하고 금이 약하면 일머리가 조금 떨어지게 된다. 일 처리가 어설프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금만 강해져도 어때요? 일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화가 왔을 때 이렇게 회전율이 좋아야 되고 빨리빨리 치워야 되고 사람이 오래 머무르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는 수가 발달한 경우가 되겠죠. 발달하면 일단은 예약제 가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어때요? 어떤 식당은 사람 미어 터지는데 그냥 줄 서가지고 대기표 뽑고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그냥 미어 터져도 그냥 예약 안 하고 가는 곳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식당은 어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팀밖에 안 받으니까 예약을 해야 돼. 심지어 예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도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거예요. 막 미슐랭 3스타 이런 데 가면은 막 한 번 식사하는데 막 몇십만 원씩 들어,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약을 반드시 해야 돼. 간다고 해서 저 오늘 여기 먹으러 왔는데요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약하신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하고 이제 빠꾸 먹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가 발달하면 그런 행위들이 가능하다. 비싸게 먹는 것이 된다. 회전율?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독채 가능해요. 독채 가능. 통으로 빌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영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화가 발달했다 이러면은 이런 예약제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접근하기 쉽게 해서 언제든지 와서 소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테마를 잡고 자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주가 저처럼 막 임신일주다 이러면 어때요? 예약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수일간이 아니었다 이러면은 여기 문 열어두고 예약 안 받고 그냥 오시는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수가 발달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가격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오행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십성으로 들어갔을 땐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는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일단은 수화를 볼 때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손님을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목과 금의 개입인데, 목은 목생화를 하고 금은 금생수를 한다는 개념에서 저는 이제 수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화가 사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을 감당하는 거라고 했다면요, 예, 목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하고 연결되죠. 그러면은 목이 발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영업장을, 다리를 놓아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고객들하고 내가 이렇게 서로 있는지도 모르고 동떨어져 있는데, 목이 이렇게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관계를 연결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이 발달하면 첫 번째로 신경 써야 할 것이 건물 외장이라던가 간판이라던가 영업 중이라는 표시, 이런 것들을 해서 외부에 알리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발전하면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발달했는데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장사가 잘 되고 맛집으로 소문나고 이러면은 마케팅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목이 있다는 것은 마케팅적 측면을 고려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이 발달하면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컨셉 잡고 숨기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제발. 어디가 좀 맛있다라고 해서 놀러 갔는데 건물을 삥삥 두는데 없어요, 그 식당이. 근데 알고 보니까 간판을 안 거는 식당인 거야. 그러면 이제 화나잖아요. 막 되게 한참 걸려서 왔는데. 그리고 어떤 가게는 굉장히 너무 허름해가지고 막 다 쓰러지게 생긴 건물이야. 그걸 어떻게 감히 여기 맛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맛있겠는데 이런 생각 안 하겠죠. 근데 들어가니까 막 사람이 바글바글 한 거야. 막 이미 여기 문전 성시인 거예요. 너무 맛있게 요리를 잘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목이 발달한 사람들은 근데 그런 식으로 숨긴다거나 뭐 이렇게 허름하게 한다거나 뭐 영업 중인데 영업 중이라는 표시를 안 한다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이 올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있는 사람들은 제발 외장 쪽에 신경을 써라. 대신에 뭘 하면 돼요? 내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요즘에 보면은 막 인스타 감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건물 이거 막 인테리어 자재 다 뜯어가지고 철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 노출시키고, 그리고 무슨 의자도 다 녹슬어가지고 막 다 쓰러져가는 건물인데 갬성 카페라 그래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거야, 거기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근데 장사가 잘 돼요. 목이 발달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목이 발달하면은 인테리어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뭔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뭐가 열린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반대는 뭐겠어요? 금발달은 다 필요 없고 인테리어 몰빵 하면 돼요. 여기는 그냥 마이웨이 하셔도 돼요. 밖에 뭐 누가 어떻게 오든 말든 막 신경 안 쓰고, 뭐 마케팅도 사실은 뭐 여기 오는 손님들이 해주는 거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금이 발달한 명들은. 그래서 금 발달한 사람들은 남들처럼 막 그렇게 광고비 지출 안 하고 막 이렇게 홍보 안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와요. 근데 왜 오겠어요?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 돼 있으니까. 화장실도 막 여기는 삐까번쩍해요. 막 되게 깔끔하고. 근데 화장실 문은 조금 더러울 수 있는데 열고 들어가면 막 달라요, 내부가. 그러니까 여기는 금이 발달한 사람들은 자기 업장을 보면은 좀 이렇게 문 여는 순간 좀 약간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이 그렇게 꾸미기도 해요. 근데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금이 발달한 사람들은. 만약에 목이 발달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인테리어 몰빵한다? 글쎄요, 그거는 저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십성적 구조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금발달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보면은 그 인스타에 막 소문이 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진짜 인스타에 소문났다는 건 사진 찍기 좋은 거란 소리잖아요, 특이하고. 진짜 그거 말고는 기본적인 맛조차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합성하면 뭐예요? 그런 걸 합성하면 이제 화와 목이 발달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오고 마케팅도 하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출이 꽤 큰 형태가 되겠네요. 금수가 발달하면 뭐예요? 여기 가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알짜배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 비싸게 받고 예약제로 받고, 또 이제 뭐 밖으로 많이 알려지지도 않으니까 아는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생화가 잘 된 사람과 금생수가 잘 된 사람은 사업의 결이 살짝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금생수만 되어 있고 누구는 목생화만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섞이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토가 뭐냐? 토는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목화금수를
제어하는 것, 이게 뭐겠어요? 안정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있어야 힘들 때 대출받고 버티고 다시 잘 되고 하는 식으로 안전벨트 매고 사업 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토가 없으면요, 사업이 언제 오늘까지 잘 되다가 갑자기 다음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코로나 시기 때 못 버틴 사람들의 그런 사주 구성의 샘플을 봤을 때 토가 발달한 사람들이 몇 명일까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대부분 토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 터지자마자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토가 있어야 그래도 막 한 10년 하고 20년 하고 2대 3대 이어서 하고 이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토는 영역화를 하니까 다른 길로 못 가게 만든다. 10년 동안 내가 만두만 만들어서 팔았는데 어떻게 다른 거 하겠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토가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또 무토와 기토가 다르기는 하다가 되죠. 여기 무토, 여기는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기토는 여기는 역 앞에 바로 사업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행을 볼 때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오행만큼 중요한 게 또 십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왜냐하면은 사업을 운영하는 마인드가 십성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행이 사업을 운영하는 행태를 본다 그러면은 마인드는 십성에서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식상이 사업할 때 가장 좋다, 사업이라기보다는 자영업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식상은 새롭다가 기본이에요. 기본. 이 새롭다가 기본인 이유는 관을 극하기 때문이에요. 자, 관은 정답이고 식상은 뭐예요? 정답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정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의 식상은 새로운 정답. 그래서 이거는 순발력으로 연결돼요. 창의력, 대응력,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관이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식상하고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해야만 자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식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일어나는 수많은 돌발 상황들에 다 대처가 가능해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음식점에서 요즘에 먹고 튀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내가 이렇게 밥 먹으러 갔는데 손님이 먹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손님을 식상은 쫓아가서 잡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대응한 거예요, 그 상황에. 관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사업을 영위하는 행태가 너무 다르죠. 이건 나중에 뭐 관 이야기할 때 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식상이 새롭다가 기본인데 대하는 태도가 다른 식성들과 다르다가 더 큰 핵심이에요. 손님이 왔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인데 어제 왔는데 오늘 또 온 거예요. 그러면은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단골 손님 바로 알아본다가 이제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다 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식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 대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물도 떠다 주고 뭐 이렇게 서빙도 직접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이렇게 자기가 가가지고 이렇게 손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가 가장 큰 핵심이죠. 그러면은 똑같은 음식점을 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겠어요? 당연히 사장님이 친절하고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 잘 통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심지어 중간에 농담 따먹기도 해요. 손님이 주는 술도 받아 먹는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님하고 친하니까 어이 김 사장 한잔 해 이러면서 일할 때 안 되는데 한 잔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치 있게 손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단골이 드글드글해요. 전부 아는 사람들로 연결된다. 그래서 동네 장사에 가장 적합하다. 특히 식신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은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하겠네요. 뭐 식상 셀프 서비스가 기본이죠.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문할 때도 어떻게 해요? 키오스크 주문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식상이라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조만간 음식점을 하나 할 것 같은데 식상이 좀 많네 이러면은 키오스크라던가 진동벨이라던가 이런 거에 돈을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레이더가 이렇게 켜져 있으니까 손님이 누가 딱 부르는 것 같으면 바로 반응을 해서 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노동력에 있어요. 노동력 때문에 체력이라던가 힘든 상황이 수시로 찾아온다. 네, 이게 이제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장사는 잘 되는데 몸이 축난다가 핵심이죠. 특히나 신약한데 식상이 발달한 유형. 여기는 24시간 자영업에 상주해야 하는 사람이죠. 연중무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사는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돈은 버는데 몸이 축나니까 병원비로 많이 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장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손님들이 나보고 오거든. 네, 손님들이 나보고 오니까 안 나갈 수 없다. 손님들이 일단 오면 나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을 쓰기에도 쉽지 않다가 핵심이죠. 자, 그러면은 신약할 때 문제가 된다 그랬으니까 신왕해지면은 좋겠네요. 네, 신왕해지는 오늘 그러면 직원을 잘 만난다. 자기가 사장인 줄 아는 직원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승승장구하게 된다. 이렇게 이게 그래서 신약한 식신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명들은요. 비겁이라던가 근이 이렇게 운에서 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이렇게 빵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요. 근데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려치기도 한다. 이게 핵심이죠. 한 5년 동안 요식업 잘하고 막 손님 미어 넘치고 하는데 근이 들어오면 때려칠 수 있어요. 아,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때려치던가 사람 쓰던가 둘 다 몸이 편해지는 흐름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를 해석할 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 더 쓰겠네요, 잘 되겠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 되겠네요 라고 해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신약한 식상들이 근이 왔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잘 되는 운인데 몸이 왜 잘 되냐면 본인이 편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적으로 사람을 더 쓰던가 채용을 더 하던가 더 챙겨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던가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때려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이 들어온다고 다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려치고 딴 거 할 수도 있어요. 직업도 다른 쪽으로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이 인성으로 들어오면 대체로 직업이 바뀌기도 한다. 예, 많이 바뀌죠, 이럴 때는. 비겁으로 들어오면 사람을 쓸 텐데 인성으로 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갑자기 키오스크를 놓기도 하고 로봇 서빙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가 여기서 기인하는 거고요. 식상 발달자가 많이 하는 자영업군은 대체로 요식업 또는 패션 계열. 패션 계열은 이제 식상으로 치장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유행에 민감한 사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 또는 이제 사람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업,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요. 음식을 떠나서 뭐 기호식품이라던가 기호품, 그냥 기호품 뭐 담배부터 해가지고 막 그 향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것들에 잘 맞는 직업군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이제 여러분들 사주에 맞춰보고 아, 내가 지금 직업군을 잘 가고 있구나, 혹은 자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성 발달자, 여기는 서비스에 굉장히 특화되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자영업을 할 때 항상 알아야 되는 게, 뭔가 우리 자영업자는 특히 식당을 한다 그러면 제공하는 거잖아요, 음식과 서비스를. 근데 이게 식상이나 제가 없으면은 오히려 이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받아야 될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약간 코드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직원처럼,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처럼 일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장 티가 잘 안 나요. 식상은 그래도 딱 봐도 누가 봐도 주인인 게 티가 나는데, 여기는 내가 주인인지 사장인지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영업을 하게 되면 솔선수범해서 해야 한다가 핵심이에요. 근데 정제하고 편제가 당연히 다르겠죠. 정제일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제일 경우. 편제는 완전히 달라요. 편제는 다르기 때문에 배제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재성이 발달하면은 가격 측정을 잘 한다는 소리예요. 현실 감각이 있으니까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어떻게
바꾸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상이 발달하면은 손님 대하는 게 너무 달라서 잘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시대에 맞게끔 바꾸고 이런 것들 다 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다? 저기 유튜브판 골목식당 그 장사의 신 있잖아요. 그거 신청한 사람들 다 무죄일걸? 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없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일 거다. 사업의 전략 부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부실하면은 뭐 내가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략이 잘 안 갖춰져 있고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좀 발달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을 할 때 그런 뭐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소양은 갖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발달을 해도 그런 자영업을 하기에 괜찮은 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미 사실 좀 어느 정도 재를 갖추고 나온 상태에서 자영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될지 안 될지 나름 가늠을 해보고 덤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될 것 같으니까 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한다가 핵심이죠. 그게 이제 제가 발달한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서비스업에 굉장히 잘 맞아요. 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그리고 편제는 특히 뭐예요? 엔터테인먼트, 유흥, 재미있는 것, 오락, 뭐 스포츠, 레저, 이런 여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다 잘 맞아요, 편제는. 그러니까 편제가 자영업하면 자기가 즐기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정제가 자영업으로 가면 필수제를 중심으로 놓고 사업을 한다가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뭔가 판매하는 사람이라면은 편제 뭐 팔아요? 술. 정제 뭐 팔아요? 편의점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필요한 거 막 온갖 것들 다 팔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아이템을 정할 때 이런 코드가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편제 발달한 사람한테 편의점 하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못해요, 여기 편제들은. 재미없어서 일 못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편제는 극단적으로 재미하고 연결이 돼요. 여기는 돈. 물론 이제 편제도 돈이 중요하지만은 정제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편제는 실질적으로 까먹으면서도 재미있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 발달자는 서비스에 잘 맞다. 그렇다고 서비스 하는 것을 아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식성들을 다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관 발달. 가장 자영업에 안 맞다. 자존심도 세고, 어깨도 빳빳, 허리도 뻣뻣, 뭐예요? 인사가 안 되는 사주예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관발달자인데 저 인사 잘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기본이라고요. 이런 십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응 불가죠. 대응 불가예요. 매뉴얼 없이 못한다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도 관이 자영업할 수 있는 이유는 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식상생재가 됐다는 거는요, 자기가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가는 것들이 이제 그 자기 사주에 맞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관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관은 실패가 가장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이 만약에 요리를 해서 내놨어요. 손님이 사장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면은 식상들은 바로 가서 다시 해드릴게요 해서 다시 해주기도 하고 제가 실수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돈 안 받을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식상들은. 근데 관은 일단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손님하고 싸울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런 상황 오는 것 자체에서 약간 멘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비난하는 걸 못 참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해드릴게요 해서 했는데 손님이 이거 돈 다 받으실 거예요? 이러면은 그때 싸우고 막 다 받으려고 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냥 자영업 자체. 근데 할 수 있는 자영업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프랜차이즈예요. 돈 주면 본사에서 알아서 다 해줌.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내가 프랜차이즈에 돈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인테리어도 좀 계산해주고 식료품도 니들이 알아서 갖다서 배송해주고 나는 니들이 만들어 온 시스템만 활용할게. 뭐예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이런 자영업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관이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관을 갖춘 사람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브랜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사주가 관인상생인데 퇴직해요? 관인상생이니까 직장 오래 하고 퇴직금 받아서 몇 억 받아가지고 퇴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때 딱 할 거 없으니까 상담을 오는 거예요. 자영업을 좀 카페를 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관인상생이니까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되고 하시되 프랜차이즈 형태를 갖춰서 하세요. 브랜드가 이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스타벅스부터 해가지고 그런 브랜드하고 미팅을 가지시고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물론 운도 봐야겠죠. 운을 보고 할만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식상생재가 되고 관은 전혀 없다 이러면은 프랜차이즈를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독립하는 형태로 하시던가 자기 브랜드 커피를 하세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관은 그냥 프랜차이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직구는 딱히 한정하는 건 아닌데 다른 걸 봐야겠지만은 한정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이제 뭐 대행업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컨설팅,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또는 이제 행정 관련 뭐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이 돼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식상생재 하면은 개인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운에서 관운이 오면 식상생재가 재생관까지 가는데 이것은 개인업을 시스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식상생재 하던 사람들이 잘 나가잖아요. 관운이 올 때 이걸 프랜차이즈화할 생각을 해요. 법인화하고요. 그럴듯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브랜드들 처음에는 다 개인업으로 스타벅스도 그냥 동네 가게로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런 중간에 재생관까지 가는 식상생재로 끝나지 않는 그런 운을 만나게 되면은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번듯한. 그래서 관은 이제 자영업을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관이 긍정이면은 내가 하는 일의 프로의식 같은 걸로 연결이 돼요. 프로의식이 연결이 됩니다. 부정이면은 손님 받을 생각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영업 벌려놓고 망합니다. 부정적인 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 그게 이제 관이고요. 자, 인성. 여기는 자영업하고 맞거나 안 맞거나 극과 극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게으름을 타고 나서 그래요. 게으르다고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 맞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육체 노동이 맞지 않는 것들 때문에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겠어요? 무인 카페를 하더라도 무인 카페, 무인 음식점, 인력을 쓰지 않고 자동화 시켜서 오토죠. 이게 바로 오토로 돈을 버는 행동. 옛날 같으면은 자판기 설치하면 딱 좋다. 아는 친한 사람이 건물주야. 그러면 건물 거기 3층에 자판기 내가 좀 놓으면 안 될까? 이러면은 인성은 자판기 하나 놓고 돈이 계속 들어와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그런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딱이에요. 그래서 인성들이 돈을 더 잘 벌어요.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인성들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인성들이 쟤를 만나면은 특히 이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은 나는 일을 안 해도 돈이 되니까 그게 진짜 돈 아니에요? 내가 노동으로 버는 거는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노동으로 돈을 안 벌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있어야 또 부의 그런 크기를 논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거랑 조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나치면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적당하면 대를 이어서 하는 형태, 역사를 계승하고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다. 그래서 인성들은 자영업의 히스토리가 새겨진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무슨 땡땡 맛집 3대 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부터 이어진 그 맛 뭐 이런 코드들을 달잖아요. 이거 다 인성들이에요. 자, 그럼 인성들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업태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수다. 거의 장인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해야 하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로 예를 들고 싶은 자영업자는요, 하고로모 분필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하고로모 분필이 일본에서 굉장히 장인분이 만든 분필이에요. 에이, 분필이 뭐 장인이 만들어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쓰면 다른 분필 못 써요. 굉장히 부드럽게 그려지면서 쫀득쫀득하게 달라붙고 가루가 흩날리지도 않는 그런 분필이에요. 이거를 한국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일본에 가서 그 사업을 인수해버려가지고 지금 이 분필이 한국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전 세계에 수출하고요. 전 세계 유명한 교수님들이 다 써요. 이거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은 인성들의 사업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더라도 어때요? 그런 비법이라던가 핵심 소스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자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배짱 장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욕쟁이 할머니 서비스 더럽고 욕 맨날 하는데 그냥 가잖아. 맛있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인성하고 식성하고 완전히 다르죠. 사업을 하는 형태가. 네, 그래서 손님한테 완전히 맞춰지는 서비스는 식상생제가 최고예요. 그래서 자영업을 잘한다? 이렇게 장사를 하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인성이나 관이나 다른 게 붙으면은 손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배짱을 부리게 됩니다. 먹기 싫으면 가. 근데 거기에 수까지 있다고 쳐봐요. 예약제인데다가 네가 먹기 싫으면 딴 데 가라는 마인드니까 어떻겠어요. 장사가 잘 되겠어요? 네, 더 잘 됩니다. 네, 그런 게 또 마음에 들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십성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인성의 코드는 뭐 카페, 뭐 독서실, 그리고 이제 뭐 만화방이라던가 스터디 룸 같은, 이게 다 뭐예요? 또는 교육, 이런 코드가 자영업에 잘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다 공통점이 뭐예요? 네, 공통 코드는 머리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발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발소는 저기 이발 아카데미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인성은 이발소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인성 발달한 사람이 수강생들 가르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자르려면 돈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머리에 코드가 있다, 인성 코드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망의 비겁. 저는 자영업의 1순위가 비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굉장한 모험인데 자영업이 온갖 불안한 변수들과의 통제해야 하는 일이에요. 경제, 정치, 뭐 아니면 주변 상권, 경쟁, 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악질 손님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땡땡충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런 손님들을 다 상대해야 되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한 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영업은 굉장한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겁이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레드오션에 진입을 한다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비겁이 없으면은 레드오션에 진입이 불가합니다. 자, 지금 카페가 차고 넘치는데 또 차린다고 찾아오는 손님, 다 비겁이죠. 비겁은 이 사업이 좋대, 이런 것 때문에 괜찮대 라고 하는 말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하고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추진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서서 경쟁하려고 하는 것, 파일을 나눠 먹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멘탈도 좋고 체력도 좋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냥 식신생제로는 안 되고 비겁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도 비겁을 갖춰야 되고 관도 무조건 비겁을 갖춰야 뭔가 자영업을 할 때 그래도 내가 자영업을 좀 그래도 오래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비겁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비겁이 없어도 할 수는 있다. 이거는 이제 블루오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블루오션만 가능합니다. 카페도 어떤 지역에서는 블루오션이다. 네. 하다못해 내가 하는 카페는 루아 커피를 팔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블루오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블루오션이 될 수 있어요. 특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야만 가능해요. 특화되어 있는 거, 그런 쪽으로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저는 비겁이 있어야 그래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비겁인 무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 비거분이 오면 바로 옆에 동종업계가 들어온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50m 옆에 막 약손명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프랜차이즈잖아요. 내가 그 수요를 다 흡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매출이 뚝 반으로 떨어져요. 내가 김밥 천국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김밥 천국이 또 생긴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빅업이 애초에 처음부터 있으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거든요. 근데 빅업이 없던 사람이 빅업운이 오면은 뒤통수 맞듯이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빅업은 저는 이제 자영업하기 위해서 있으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일간이 더 주도할 수 있는지 빅업이 더 주도하는지도 구분을 하셔야 내가 저 사람하고 경쟁해서 조금 매출이 깎이겠다 혹은 내가 더 끌어오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발달하면 직원 보기 좋다. 직원들이 일을 잘 해줘서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해주기도 하고 잘 챙겨주기도 한다. 이거 당연히 돈으로 챙겨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빅업이 발달하면은 통 크게 이렇게 보너스도 쏘고 뭐 생일이라고 뭐 월급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빅업이 없으면 그런 걸 잘 못해요. 너는 직원 일한 만큼 가져가. 그게 기본이거든요. 빅업이 없다면. 근데 빅업이 있으면은 고생한 만큼 더 챙겨주려고 하고 막 더 같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자영업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운을 만나면은 사업화가 되고 기업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 발달한 사람이 잘 맞는 자영업군. 이게 뭐겠어요? 인력사무소, 영업조직, 현장직 이런 것들을 하기 좋죠. 기본적으로 이런 걸 타고난다는 거예요. 리더십 이런 걸 타고나요.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자기 재능을 표현하고 드러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십성으로는 이것들이 이제 조합이 되면 내가 하는 일과 형태가 어떤지 판단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운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변화하는 것까지 판단 가능하다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식신생재가 굉장히 잘 되는데 이게 뭐겠어요? 사업이 번창, 맛과 품질이 유지. 갑자기 운에서 편인 도식, 운에서 편인이 들어온 거야. 도식을 해서 도식하니까 신생재 안 되죠. 이런 사람이 이제 음식점을 한다면 갑자기 식중독 걸리거나 자재 관리가 안 됐거나 행정적 처분 받거나 또 이제 건강 문제로 일을 쉬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생 잘 한 명이 편인 같은 게 운에서 오면은 망하기 십상이에요. 망할 수 있다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는 건 정해져 있는 수순이니까.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운의 흐름이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넘어서 이제 다른 차원으로 또 가서 더 이렇게 식중독 걸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가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처분 안 받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극복하면 오히려 손님들한테 더 막 인정받고 멀리서도 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을 읽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개묘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힘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이제 알려드리려고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